물 한 방울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죽어가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은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물을 찾아 헤매야 했죠. 이대로라면 10년 내에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한 여성의 간절한 소망과 한국의 첨단 담수화 기술이 만나 불모지에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엔지니어의 기술력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준 것인데요. 어떻게 수많은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기술만이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사막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사우디 왕실이 공식 인정한 그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지혜와 기술이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꾸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자야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은 1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저는 12살 때 고향을 떠나 커다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는 먼 나라로 건너가 물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제 고향 알카디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곽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매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올게요. 그때 아버지는 웃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사우디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큰 도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매일 아침 우리 마을 아낙네들과 어린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5km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그랬었죠. 6살 배기 꼬마들도 무거운 물통을 들고 먼 길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면 아버지 집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죠. 사막의 밤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했어요. 그 별들을 보며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했죠. 용기를 내어 마을 회의에 참석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담수화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요? 하지만 마을 원로들은 고개를 저었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들의 완고한 태도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물 사정이 더 나빠져서 매일 아픈 사람들이 늘어났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탈수 증세로 고통받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우리 마을의 장로 하산 할아버지를 만났죠. 하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인 기술자들과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술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뛰었죠. 희망의 불씨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꼭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더 굳건해졌죠. 이것이 우리 마을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한국의 기술력을 믿었죠. 사막에서도 물을 찾아내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저는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물 사정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가뭄이 길어지면서 유일한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가서 물을 구해와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이들과 노인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6살 된 조카 사미르가 걱정되었습니다. 사미르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지만 물 부족으로 점점 기운을 잃어갔죠. 어느 날 아침 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사미르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사미르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장염에 걸린 거죠. 당장 도시의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어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사카림 선생님이 와서 사미르를 진찰했죠. 깨끗한 물이 없으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미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죠.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깨끗한 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할머니 파티마를 찾아갔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할머니는 예전에 한국인 기술자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도움을 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았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찾아냈지.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담수화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들었어 라는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제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됐죠. 우리 마을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죠. 마침내 답변이 왔어요. 담수화 기술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죠. 외국인들이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돈만 들고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미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죠. 열이 내리지 않고 탈수 증세가 심해졌어요. 매일 밤 사미르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이야기했죠. 조금만 참아. 곧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줄게. 사미르는 희미하게 웃기만 했어요. 마을 장로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하산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죠.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이지요. 하산 할아버지의 말씀에 장로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한국은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기술로 극복했다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죠. 매일 사미르의 상태를 확인하며 한국 전문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강태준이라는 한국의 담수화 전문가가 내일 도착한다는 거죠.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미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에서 물 만드는 선생님이 온대. 그럼 곧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사미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고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희망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죠.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별빛 아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입구로 향했어요. 강태준이라는 한국 기술자를 맞이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먼지 구름이 일더니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을 마을 회관으로 안내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낯선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태준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관에 도착해서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죠. 물이 부족한 심각성, 특히 조카 사미르가 위독한 상황까지요. 태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일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첫 번째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저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마을 장로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여자인 저와 상의하는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특히 마을의 최고 어른인 파이살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태준은 마을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기록했죠. 현대적인 장비들로 토양과 물을 검사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며 한국의 발달된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태주는 저녁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태양열 역삼 투합 방식의 담수화 시설이 적합하다는 결론이었죠.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지만 핵심은 알 수 있었어요. 강한 태양빛을 이용해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파이살은 외국인의 이상한 기계로 신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경계했죠. 장로들도 동조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부하다니요. 태주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의 기술은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의 힘으로 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풀어냈죠. 하지만 고집스러운 장로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사미르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죠. 절박한 마음에 파이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조카가 죽어가고 있다며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파이살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시도는 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의에서 태준의 계획이 승인되었어요. 그는 곧바로 한국에 연락해 필요한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도착할 거라고 했죠. 그때까지 사미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두가 긴장했어요. 태준은 임시 방편으로 간이 정수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모래 숯을 이용한 단순한 장치였죠. 한국에서 배워온 적정 기술이라고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물의 오염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태준과 함께 일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는 매우 직설적이었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가차없이 의견을 내놓았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저도 태준에게 우리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했어요. 여성이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 의사결정 방식 등을 알려줬죠. 태준은 금방 이해하고 마을 문화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적응력에 놀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국에서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트럭 세대에 실려온 기계들은 전에 본 적 없는 첨단 장비였죠. 태준은 즉시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기계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준의 지도 아래 금방 배웠어요. 태준은 작업 중에 한국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기술을 개발한 과정, 천연 자원이 부족해도 기술력으로 극복한 이야기였죠. 마을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의 일하는 모습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사막의 햇빛을 받아 담수화 장치를 가동시키는 구조였어요. 태준은 마지막 점검을 했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그때 기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파이프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씩, 그 다음에는 가느다란 줄기로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죠.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담수화 설비가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 빈물통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섰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사미르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된 물을 마시고 나니 놀랍게도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력을 찾아갔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설비의 운영 방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시스템이 태양열로 작동해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 필터만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마을 청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출력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 생산량이 적었죠. 태주는 밤낮 없이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열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 반사판의 각도를 바꾸고 파이프의 위치도 조정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모래였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설비에 영향을 줬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모래로 덮이면 효율이 떨어졌어요. 태주는 특수 코팅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한 거죠. 그 코팅제는 물과 기름을 모두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모래가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비를 의심했습니다. 기계가 만든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했죠. 태주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지지자는 건강을 회복한 3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설비를 구경하러 왔어요. 태주는 사미르에게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줬죠. 인사말 같은 기본적인 표현이었어요. 사미르가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설비는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마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생산했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시간이 생겼고 여성들은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태주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그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우리와 함께 금식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와 태준 사이에도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았죠. 그의 성실함과 지혜,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어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러웠죠. 어느 날 태준이 저를 불러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본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니 더 큰 규모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거였죠. 더 많은 태양광 패널과 저장 탱크를 설치해 인근 마을까지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도울 수 있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태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태준은 오히려 제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며 겸손하게 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확장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자금과 장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다른 마을 대표들도 우리 설비를 보러 왔죠. 그들의 눈에도 부러움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이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설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의 기술과 우리 마을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설비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태준에게서 배운 실무적 기술이 합쳐져 더 풍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설비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죠. 마을 전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물이 부족했을 때는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 같았죠.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졌어요. 담소와 설비는 단순히 물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줬어요.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기술과 지혜로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 희망이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섬세한 디테일, 효율성, 내구성 모두 탁월했습니다. 특히 태양열을 활용한 방식은 석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확장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학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기업은 의료시설을 제안했어요. 단순한 물 공급 프로젝트가 종합적인 지역 개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담수화 설비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유롭게 필요한 만큼 가져갔죠. 깨끗한 물은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찾아왔어요. 전에는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이제 그들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들은 출석률이 2배로 늘었다며 기뻐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루 대부분을 물을 구하고 운반하는 데 썼죠. 이제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작은 수공예품 공방이 생겼어요. 여성들이 만든 화려한 직물과 장신구를 인근 도시에 팔기 시작했죠. 경제적 독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사미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가 됐어요. 매일 태준을 따라다니며 한국어를 배웠죠. 사미르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태준은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았죠. 태준은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부품이 도착할 때마다 효율이 올라갔어요. 한국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 물 생산량이 30% 더 늘어난다고 했죠. 그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마을의 녹지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니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게 됐죠. 상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사막 마을에서 꿈같은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기른 토마토를 따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물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였죠. 모두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파이살도 즐거운 표정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태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죠. 예전에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물의 의식이었어요. 깨끗한 물을 특별한 그릇에 담아 마을 어른들에게 돌리는 의식이었죠. 놀랍게도 파이살이 저를 의식의 진행자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으니 의식을 이끌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마을이 저를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태준은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의식이 끝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제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것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기술을 전달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태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막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국에서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이렇게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물이 없어 고통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었죠.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자연의 균형 말이에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물의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 이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저 해냈다고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왔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저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우리는 곧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비 가동 4개월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남쪽에 있던 작은 오아시스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녹색이던 야자수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귀중한 자연 유산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파이살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국 기술이 우리 오아시스를 죽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죠. 몇몇은 담수화 설비가 지하수맥을 흐트러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 기뻐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준과 함께 상황을 조사했어요. 실제로 오아시스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담수화 설비가 지하수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어요. 의도치 않게 오아시스의 물줄기를 끄는 것이었죠. 태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문제를 해결했더니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들은 점점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설비를 멈추고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다른 쪽은 오아시스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죠. 어느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배탈을 일으켰어요. 물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검사해보니 설비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패닉에 빠졌어요. 기계물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마을을 뒤덮였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파이살의 목소리가 컸어요. 신의 섭리를 거스르면 이런 벌을 받는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는 설비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간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설비가 멈추면 다시 물 부족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손상시킨 거였어요. 필터가 훼손되어 있었고 일부 파이프에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방해 공작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보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의심의 눈초리가 서로를 향했습니다. 저도 잠시 태준을 의심했어요. 혹시 시스템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당혹감을 보니 그럴 리가 없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마을은 한동안 물을 외부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태준이 임시 정수 장치를 다시 설치해 최소한의 물은 공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 환호와 감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과 비난만이 남아 있었죠. 불과 몇 주 전까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재앙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마을에 대한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아서 제 마음도 무거웠죠. 태준도 침울해 보였어요. 그는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아시스는 계속 말라갔고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을 데려와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들렸습니다. 태준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는 묵묵히 견뎠지만 그 눈빛에서 상처를 읽을 수가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밤 태준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마을의 갈등만 커질 것 같다며 한국에 돌아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간 서늘한 바람이 마음을 스쳤어요. 태준이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요. 누가 시스템을 훼손했는지 그리고 오아시스가 마르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결심이 섰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태준과 함께 밤에 설비를 감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마침내 누군가 몰래 설비에 접근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파이살의 아들 하심이었습니다. 그를 붙잡아 이유를 물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심은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아버지인 파이살이 새로운 우물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술이 실패하면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비열한 계략이었어요. 그의 고의적인 방해로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오아시스가 마르는 현상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태주는 더 깊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하 수맥을 연구하고 토양 샘플을 분석했어요. 마침내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담수화 설비의 깊은 우물이 오아시스의 수원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설비는 정상 작동했지만 설계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였죠. 태주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지역 지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하지만 태주는 달랐어요. 그는 마을 전체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담수화 설비가 필요하지만 오아시스도 보존해야 했어요. 딜레마였죠. 마을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설비를 철거하자고 했고 다른 일부는 오아시스를 포기하자고 했어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다툼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파이살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에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전통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물기를 바꾸지 않고 적절히 나누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했죠. 태준은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흥분했어요. 그는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의 전통 지식을 존중하면서 현대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이었죠. 지하 수맥을 통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고 오아시스와 설비가 물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주는 한국에 연락해 추가 장비와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생태 전문가 김민지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물순환 시스템 전문가였어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설계를 완성했어요. 파이살의 전통 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문화의 지혜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공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참여했어요. 장로들도 젊은이들도 모두가 함께 동참했죠. 설비의 위치를 조정하고 지하 수맥을 보존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김 박사는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오아시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파이살과 태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을 존중하며 협력했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는 사이가 됐습니다. 태준은 전통 물관리법을 배웠고 파이살은 현대 기술의 이점을 이해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공사가 끝나가던 어느 날 파이살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옳았다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다는 말을 해주었죠. 그의 인정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전통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파이살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담수화 설비는 지하 수맥을 존중하며 작동했고 오아시스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은 마을 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기술과 전통, 자연이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어요. 실패에서 더 나은 해결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태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스템 유지 방법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하는 것이었어요. 마을 청년들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도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감사해했죠. 우리는 실패에서 배웠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더 가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파이살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죠. 이번 일로 우리 마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죠. 아이들은 학교에 꾸준히 다녔고 여성들은 다양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시장이 생겼어요. 경제적 활력이 돌아왔죠. 오아시스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녹색 식물들이 다시 자라났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태준과 김 박사가 설계한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푸르게 변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우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물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태준과 김 박사는 더 큰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더 밝아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마을은 사막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한 대기업은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기증했고 다른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두 나라의 강점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파이살은 이제 마을의 자랑스러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학교에 다닐 시간이 생겼고 여성들은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태주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그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우리와 함께 금식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죠. 저와 태준 사이에도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았죠. 그의 성실함과 지혜,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어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러웠죠. 어느 날 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기본 시스템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는 확장 계획을 보여줬죠. 더 많은 태양광 패널과 저장 탱크를 설치해 인근 마을까지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도울 수 있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요, 자야나님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확장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자금과 장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다른 마을 대표들도 우리 설비를 보러 왔죠. 그들의 눈에도 부러움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이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수화 시스템은 이제 주변 5개 마을까지 물을 공급해요. 한국의 과학기술과 사우디의 전통 지혜가 만나 이루어낸 기적이죠. 사우디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세워갔어요. 아프리카와 중동의 물 부족 국가들에서 전문가들이 찾아와 배워갔죠. 태준과 저는 이제 공동 소장으로 연구소를 이끌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는 이제 장벽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파이살은 마을의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어요.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가르쳤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되 뿌리를 잊지 말아라. 그의 지혜는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미르는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연구소에서 일하며 한국어도 유창하게 말하게 됐죠. 그는 장차 한국에 유학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야나 이모처럼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사미르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녹색 오아시스가 되었어요. 작은 농장들이 생겨났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미래를 꿈꾸게 됐죠. 여성들은 다양한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가져다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태준과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거죠. 아들 나세르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죠. 가끔은 아버지 집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나눈 약속을 떠올리죠.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마을에 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가져왔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보여주신 미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 사막에서도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전통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이죠. 저는 이제 진정한 물의 여신으로서 사막의 다른 마을들에도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용기와 지혜, 그리고 협력으로 가능해진다는 메시지를요. 사막의 꽃이 피듯 우리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막의 기적,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은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막에서도 빛이 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한국의 끈기와 기술력은 단연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